72년을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본 적이 없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로만 불리며 평생을 버텨온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참아라, 참아라.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순간이 왔습니다. 당신은 내 고생을 단 한 번이라도 고맙다 한 적이 있어? 이 이야기는 당연시된 희생에 대한 절규이자 한 여성이 자신을 찾아가는 용기에 관한 진실한 고백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마도 많은 분들의 어머니, 할머니의 모습과 닮아 있을 것입니다. 72세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순자 할머니는 경상북도 작은 시골 마을에서 평생을 보내신 분입니다. 20대에 시집와서 지금까지 50여 년을 한 번도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는 분이죠.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가족들 아침밥을 준비하고 밤 11시가 되어서야 잠자리에 드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추석을 사흘 앞둔 어느 날 새벽, 순자 할머니는 부엌에서 홀로 명절 음식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큰아들 내외와 둘째 아들 가족이 모두 집으로 올 예정이었거든요. 으이고, 이 허리가. 순자 할머니는 무거운 솥을 들어 올리며 신음을 흘렸습니다. 지난해부터 더욱 심해진 요통 때문에 조금만 무리해도 다리까지 저려왔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갈 시간도 아픈 티를 낼 여유도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할머니가 아픈 줄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엄마는 원래 그런 거니까. 엄마는 워낙 건강하시니까. 자식들이 늘 하는 말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건강을 당연시 여기는 말들이었죠. 하지만 정작 순자 할머니 자신은 언제부터인가 거울을 보기가 두려웠습니다. 주름살이 깊게 패이고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어가는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거든요. 이날도 순자 할머니는 새벽 3시부터 일어나 나무를 묻히고 고기를 재우고 전을 부치는 준비를 했습니다. 평생 해온 일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힘든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특히 요즘엔 큰 며느리가 둘째를 가져서 명절 준비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오전 7시쯤 남편 만수 할아버지가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75세인 만수 할아버지는 10년 전 군청에서 퇴직한 후로는 주로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여보, 뭐 이렇게 부산을 떠나? 만수 할아버지는 아침 뉴스를 보며 무심코 말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이미 2시간째 부엌에서 씨름하고 있었는데도 말이죠. 명절 준비하고 있잖아요. 순자 할머니가 대답했지만 만수 할아버지는 TV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광고 시간이 되자 부엌으로 와서 찬찬히 살펴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음식은 대충 해. 어차피 며느리가 손이 느려서 당신이 다 챙겨야 하잖아. 너무 무리하지 말고. 겉으로는 아내를 걱정하는 말 같았지만 순자 할머니에게는 전혀 다르게 들렸습니다. 당신이 하는 게 당연하다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며느리가 도움이 안 되니까 당신이 다 하는 게 맞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들이 있었지만 평생 그래왔듯이 꾹 눌러 삼켰습니다. 대신 조금 더 세게 도마를 두드리며 물을 썰어댔습니다. 만수 할아버지는 그런 아내의 심정을 알 리가 없었습니다. 다시 거실로 돌아가 TV에 시선을 고정하며 말했습니다. 그나저나 올해는 친정에도 좀 갔다 와. 그래야 체면이 서지 않겠나. 이 말이 순자 할머니에게는 마지막 한 방울 같았습니다. 명절에 친정에 가는 것도 해야 할 일 중 하나로 여기는 남편의 말에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칼질을 멈추고 잠시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1973년 20살에 시집왔던 그날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당시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며느리는 집안의 기둥이야. 남편 뒷바라지 아이들 키우기 시부모 모시기가 내 몫이다. 힘들어도 참고 어려워도 참아라. 그게 여자의 도리야. 20살 순자는 그 말을 금과 옥조처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50년 넘게 참아왔습니다. 첫째 아들 승호를 낳고 나서도 산후조리다운 산후조리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편찮으시다며 출산 일주일 만에 집안일을 도맡아 했거든요. 둘째 아들 승민을 낳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더욱 힘들었습니다. 농사일도 해야 하고 집안일도 해야 하고 아이들 뒷바라지도 해야 했습니다. 만수 할아버지는 공무원이라 평일에는 출근했지만 집에 와서도 육아나 집안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건 여자가 하는 일이지 내가 왜 해? 만수 할아버지의 생각은 분명했습니다. 남자는 바깥일 여자는 안일이라는 구분이 철저했죠. 순자 할머니는 그런 남편에게 불만을 토로할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주변의 다른 집들도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아이들이 중고등학교에 다닐 때는 교육비 마련하느라 더욱 바빴습니다. 농사 수입만으로는 부족해서 남의 일도 도와주고 시장에 나가 야채도 팔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밭에서 채소를 따고 시장에 가서 팔고 집에 와서 가족들 밥을 차려주고 그런 일상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가족들은 순자 할머니의 노고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아이들도 커가면서 엄마는 그런 거 잘하잖아라며 엄마의 희생을 당연시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가장 서러웠던 순간은 큰아들 승호가 대학에 갈 때였습니다.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순자 할머니가 평생 모아둔 비상금까지 모두 털어야 했는데 정작 아들은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없이 서울로 떠나버렸습니다. 엄마가 해주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아들의 모습에서 남편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희생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 거죠. 명절날 새벽 순자 할머니는 어김없이 3시에 일어나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전날 밤늦게까지 준비했지만 아직도 할 일이 산더미 같았습니다. 온 집안에 고소한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밤새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의 냄새였죠. 북어국, 갈비찜, 각종 나물, 전류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오전 9시쯤 드디어 가족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 승호와 며느리 미영 그리고 손주 2명. 둘째 아들 승민과 며느리 수정, 손주 1명까지. 총 8명의 대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올해도 음식을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네요. 큰며느리 미영이 인사를 했지만 순자 할머니는 그 말에서도 미묘한 무성의를 느꼈습니다. 많이 준비하셨네요 라는 말이 감사의 표현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인 인사로만 들렸거든요. 고생 많으셨어요 어머니. 둘째 며느리 수정의 인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생이라는 단어를 쓰긴 했지만 정작 그 고생을 덜어주려는 마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식사 준비는 여전히 순자 할머니의 몫이었습니다. 며느리들은 아이들 돌보느라 바쁘다는 이유로 아들들은 1년 만에 만났다며 이야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만수 할아버지는 손주들과 놀아준다며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고요. 순자 할머니는 혼자서 상을 차리고 밥을 퍼고 국을 떠서 나르느라 바빴습니다. 7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나고 가족들이 둘러앉았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자리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팠거든요. 어머니 요리는 역시 최고예요. 어머니가 해주시는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가족들의 칭찬이 이어졌지만 순자 할머니에게는 이상하게도 그 말들이 칭찬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잘해야 하는 것에 대한 확인처럼 들렸거든요. 식사가 끝난 후 설거지와 뒷정리는 또 다시 순자 할머니의 몫이었습니다. 며느리들은 어머니 제가 할게요 라고 형식적으로 말했지만 순자 할머니가 괜찮다고 하자 더 이상 권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쯤 가족들이 하나둘 준비를 하며 집을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그때 만수 할아버지가 순자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친정에도 좀 갔다 와라. 그래야 체면이 서지 않겠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 안에서 뭔가가 터져버린 순간 말입니다. 체면이요?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순자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당신은 내 고생을 단 한 번이라도 고맙다 한 적이 있어?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50년 넘게 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이 모든 걸 혼자 준비해도 당신은 TV만 보고 앉아 있었어. 설거지하고 뒷정리하는 것도 모두 내 몫이고. 그런데 이제 와서 친정에 가는 것까지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하는 거요? 가족들은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평생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인 적이 없던 순자 할머니가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처음 보는 거였거든요. 만수 할아버지는 당황했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나올 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여보,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내가 언제 당신을 고생시켰다고? 고생시키지 않았다고요? 정말로요? 순자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와 해방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의 눈물이었죠. 50년 동안 나는 나 자신으로 산 적이 단 하루도 없었어. 시어머니 말씀이라고 해서 참았고, 아이들 때문이라고 해서 참았고, 당신 체면 때문이라고 해서 참았어. 아들들도 말문이 막혔습니다. 늘 자상하고 희생적이기만 했던 어머니의 다른 모습을 보는 것이 충격적이었거든요. 어머니. 큰아들 승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만 순자 할머니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아픈 줄도 모르죠. 허리가 아파서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는 줄도 모르고, 병원 가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서 못 가는 줄도 모르죠. 어머니 아프시면 말씀을 하셔야죠. 둘째 아들 승민이 말했지만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을 해? 내가 언제 말을 안 했나? 좀 힘들다, 병원에 가봐야겠다 했을 때 너희들은 뭐라고 했나? 엄마는 원래 건강하시니까, 엄마는 워낙 강하시니까 그러면서 넘어가 버렸잖아. 가족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거든요. 순자 할머니는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말은 계속 이어갔습니다. 나도 사람이야. 나도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고 고맙다는 말 듣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사람이라고. 이때 손주들까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가 우는 모습을 처음 보는 아이들에게는 더욱 충격적인 상황이었거든요.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네요. 큰며느리 미영이 먼저 사과했습니다. 그제야 다른 가족들도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몰랐어요. 저희가 너무 무신경했네요. 엄마 미안해요. 엄마가 하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너희들이 미안해할 일이 아니야. 내가 그렇게 키웠으니까. 내가 모든 걸 다 해주고 참고 넘어가니까 너희들이 그게 당연한 줄 알게 된 거야. 순자 할머니는 자식들을 하나씩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승호야, 너는 대학 갈 때 내가 평생 모은 돈을 털어서 등록금 마련해줬지만 한 번도 고맙다고 한 적이 없었구나. 그때 엄마가 얼마나 서러웠는지 아니? 큰아들 승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승민아, 너도 마찬가지야. 결혼할 때 혼수 장만하느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너는 그냥 엄마가 해주는 게 당연한 줄만 알았지. 둘째 아들 승민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당신. 순자 할머니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50년 동안 내가 해준 모든 일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한 번도 진심으로 고맙다고 한 적이 없어. 나는 당신의 하녀가 아니에요. 만수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아내의 진심을 마주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무신경했는지, 아내를 얼마나 당연하게 여겼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죠. 나는 이제 나답게 살고 싶어요. 순자 할머니의 고백에 온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간 후 순자 할머니는 안방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깊숙한 곳에 숨겨둔 낡은 봉투가 하나 있었어요. 봉투 안에는 25년 전에 작성한 이혼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1998년 순자 할머니가 47세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순자 할머니를 심하게 모독한 일이 있었어요.
온 동네 사람들 앞에서 며느리 흉을 보며 순자 할머니를 못난 며느리라고 비난했던 거죠.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분노와 수치심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혼 서류를 작성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아침이 되자 현실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렸고 혼자서는 키울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혼한 여자가 아이들을 키우며 살아가기에는 세상이 너무 차갑고 어려웠거든요. 결국 순자 할머니는 그 서류를 서랍 깊숙이 감춰두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버리지는 못했어요. 언젠가는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죠. 25년이 지난 지금 순자 할머니는 다시 그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였지만 그때의 절망적인 심정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을까? 순자 할머니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72세의 나이에 새로운 시작이라는 게 가능할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더 이상 이대로 살 수는 없다는 확신이 더 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 할머니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만수 할아버지가 아침밥을 먹고 있을 때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과 이야기할 게 있어요. 뭔 이야기? 이혼 이야기요. 만수 할아버지는 수저를 떨어뜨렸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에요. 25년 전부터 생각해온 일이에요. 순자 할머니는 서랍에서 꺼낸 서류를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야? 이혼 서류요. 25년 전에 작성한 거예요. 그때는 아이들 때문에 참았지만 이제는 아이들도 다 컸고 더 이상 참고 살 이유가 없어요. 만수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아내가 이혼을 원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거든요. 여보, 우리가 뭐 큰 문제라도 있나? 나는 바람도 안 피우고 술도 안 하고 도박도 안 하잖아. 그게 다가 아니에요.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나를 동반자가 아니라 하인처럼 대한다는 거예요. 내가 해주는 모든 걸 당연하게 여기고 한 번도 고마워하지 않았어요. 그럼 내가 앞으로 잘하면 안 될까? 만수 할아버지가 간절히 물었지만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75세가 되도록 못했던 걸 이제 와서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나는 이미 지쳤어요. 더 이상 참고 사는 게 의미가 없어요. 며칠 후 순자 할머니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새벽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경상북도에 살고 있는 친정 언니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언니는 순자보다 5살 많은 77세였지만 여전히 건강하게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언니의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언니는 그 후로 자유롭게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전화로 사정을 설명했을 때 언니는 별다른 질문 없이 그래, 언제든 와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순자 할머니에게는 그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되었어요. 기차역에서 표를 끊고 대합실에 앉아 있는 순자 할머니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50년 넘게 살아온 집을 떠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이제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살 수 있겠구나. 기차가 도착하자 순자 할머니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은 가벼웠지만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어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순자 할머니는 지난 72년을 되돌아봤습니다. 어린 시절 20살에 시집 온 것, 아이들을 키운 것, 시부모를 모신 것.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때그때 최선을 다해 살았으니까요. 다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다음 정차역은 안동역입니다. 안내 방송이 나오자 순자 할머니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언니가 역에 마중 나온다고 했거든요. 역 앞에서 언니를 만났을 때 두 자매는 서로를 꽉 안았습니다. 말없이 흘리는 눈물 속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고생 많았다, 순자야. 언니의 한마디에 순자 할머니는 또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사람들 중에서 자신의 고생을 인정해주는 사람이 언니뿐이라는 게 서러우면서도 고마웠거든요.
언니 집은 작지만 깔끔했습니다. 혼자 살기에 적당한 크기의 2층 집이었어요. 언니는 순자 할머니를 위해 작은 방 하나를 미리 정리해 뒀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마음 편히 쉬어라. 급할 거 없으니까. 언니의 배려에 순자 할머니는 감사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살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것 같았거든요. 첫날 밤 순자 할머니는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날 필요도 없고 누군가의 아침밥을 준비할 필요도 없었거든요. 아침 8시에 자연스럽게 일어난 순자 할머니는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늦게 일어나도 되는 거구나. 언니는 이미 일어나서 간단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순자야, 여기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아무 신경 쓰지 말고. 함께 아침을 먹으면서 언니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순자야, 너 진짜 괜찮겠니? 이혼까지 하고. 괜찮아, 언니. 오히려 속이 시원해. 순자 할머니의 대답에 언니는 안심한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순자 할머니는 점점 자신만의 리듬을 찾아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언니와 함께 차를 마시고 오전에는 동네를 산책하고 오후에는 독서를 하거나 TV를 봤습니다. 특히 도서관에 가는 것이 큰 즐거움이었어요. 평생 남들을 위해서만 살다 보니 책을 읽을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책을 읽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한편 순자 할머니가 집을 떠난 후 남은 가족들은 큰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만수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아내가 금방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순자 할머니 없는 생활이 얼마나 불편한지 깨달았어요. 아침밥을 혼자 해먹어야 하고 빨래도 혼자 해야 하고 청소도 혼자 해야 했습니다. 평생 아내가 해주던 일들을 직접 해보니 그 고생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거든요. 이걸 여보가 혼자서 다 했구나. 만수 할아버지는 그제야 아내의 노고를 실감했습니다. 아들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 당연히 어머니가 해주던 일들을 이제는 며느리들이 해야 했는데 그 일이 얼마나 큰 부담인지 알게 되었어요. 큰며느리 미영은 추석 준비를 하면서 시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이런 걸 혼자 다 하셨구나. 진짜 대단하셔. 둘째 며느리 수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님 없으니까 뭔가 허전해.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나 봐. 가족들은 하나둘씩 순자 할머니의 빈자리를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겼는지 반성하게 되었어요. 2달 정도 지난 어느 날 큰아들 승호가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언니 집 주소를 수소문에서 알아낸 거였어요. 엄마. 오랜만에 만난 아들 앞에서 순자 할머니의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단호함은 잃지 않았어요. 왜 왔니? 엄마, 집으로 돌아가세요. 아버지도 많이 후회하고 계시고 저희도 다 반성하고 있어요. 승호의 간청에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승호야, 엄마는 이제 이렇게 사는 게 좋다. 하지만 엄마, 가족은 함께 살아야죠. 그래? 그럼 그동안 엄마를 가족으로 대했니? 승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는 이제 김순자로 살고 싶어.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그냥 김순자로 말이야. 승호는 결국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며칠 후에는 둘째 아들 승민이 왔습니다. 역시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정말 돌아갈 생각 없으세요? 없다. 엄마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마지막에는 만수 할아버지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75세 노인이 혼자 멀리까지 온 것을 보니 순자 할머니도 마음이 움직였어요. 하지만 돌아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돌아가자. 만수 할아버지의 사과에 순자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당신이 잘못했다는 걸 아는 거면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그럼 돌아간다는 거야? 아니요. 당신은 당신대로 사세요. 나는 나대로 살 거고요. 그럼 이혼은 정말 하겠다는 거야? 네, 그럴 생각이에요. 만수 할아버지도 결국 혼자 돌아갔습니다.
50년 넘게 함께 산 아내가 정말로 떠나간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시간이 흘러 순자 할머니는 언니와 함께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거울을 보는 것이었어요. 예전에는 거울을 보면 늙어가는 자신의 모습이 서글펐는데 이제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김순자, 오늘도 화이팅! 혼자 거울을 보며 웃는 자신의 모습이 낯설지만 좋았어요. 도서관에서 만난 동년배 친구들과도 친해졌습니다. 이영희, 박미순, 책임자. 모두 비슷한 나이의 할머니들이었는데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위로했어요. 순자 씨 정말 용기 있으시네요. 저는 엄두도 못 내겠어요. 이영희 할머니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용기가 아니라 절망이었어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었거든요. 순자 할머니의 솔직한 대답에 다른 할머니들도 공감했습니다. 우리 나이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구나 하는 걸 순자 씨 보면서 배워요. 박미순 할머니의 말에 순자 할머니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다른 누군가에게도 용기가 되고 있다는 생각에 말이죠. 순자 할머니는 새로운 도전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평생 해보고 싶었던 일이 있었거든요. 언니, 나 컴퓨터 배우고 싶어. 컴퓨터? 우리 나이에? 응, 젊은 사람들은 다 컴퓨터로 이야기하고 정보도 찾는다며. 나도 해보고 싶어. 언니는 처음에는 말렸지만 순자 할머니의 의지가 워낙 강해서 결국 도와주기로 했어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실버 컴퓨터 교실을 운영한다는 걸 알고 등록했습니다. 70대 할머니가 컴퓨터를 배운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순자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할머니, 이건 마우스예요. 이렇게 클릭하시면 돼요. 20대 강사의 설명에 순자 할머니는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우스 잡는 것도 어색했지만 점차 익숙해졌어요. 한 달 후에는 간단한 인터넷 검색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생 궁금했던 것들을 직접 찾아볼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야, 이게 정말 신세상이구나. 검색창에 김순자라고 입력해 보기도 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는 것도 재미있었어요. 컴퓨터를 배우면서 순자 할머니는 이혼 절차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았어요. 만수 할아버지와의 협의 이혼이 가능했고 재산 분할도 합리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50년 넘게 함께 모은 재산이니까 반씩 나누는 게 당연했죠. 변호사 상담을 받고 서류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순자 할머니는 자신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무능력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평생 집안일만 하다 보니 경제관념이 부족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라도 배우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언니의 도움을 받아가며 차근차근 해나갔습니다. 몇 달 후 드디어 이혼이 성사되었습니다. 50년 넘게 이어진 결혼 생활이 종료되는 순간이었어요. 이제 정말로 김순자가 되었구나. 법원에서 나오며 순자 할머니는 깊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서류상으로도 이제 혼자가 된 거죠. 무서우면서도 자유로웠습니다. 이제 정말로 아무에게도 신경 쓰지 않고 살 수 있게 되었거든요. 이혼 후 순자 할머니는 재산 분할로 받은 돈으로 언니 집 근처에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을 갖게 된 거였어요. 작은 방이었지만 순자 할머니에게는 궁정 같았습니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대로 꾸밀 수 있는 공간이었거든요. 벽에는 도서관에서 빌린 책들을 쌓아두었고 작은 화분도 몇 개 놓았습니다. 간단한 요리를 할 수 있는 미니 냉장고와 전자레인지도 구비했어요. 하지만 앞으로의 생계는 고민이었습니다. 재산 분할로 받은 돈이 있긴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오래 버틸 수 없었거든요. 나이가 있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순자 할머니는 고민 끝에 동네 마트에 일자리를 문의해 봤습니다. 70대 할머니를 고용해 줄 곳이 있을까 싶었는데 뜻밖에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어요. 할머니, 계산은 못하셔도 정리정돈이나 청소 같은 건 하실 수 있죠? 마트 사장의 제안에 순자 할머니는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비록 적은 돈이었지만 자신의 노동으로 번 돈이라는 게 의미가 있었거든요.
마트에서 일을 시작한 순자 할머니는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서만 일했는데 이제는 자신을 위해 일하는 거였거든요.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오후 3시까지 일했습니다. 주로 상품 정리나 청소를 담당했는데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활기가 생겼습니다. 동료들도 순자 할머니를 친근하게 대해줬어요. 특히 비슷한 나이대의 아주머니들과는 금세 친해졌습니다. 순자 언니 정말 대단해요.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하시다니. 별거 아니야. 나도 돈 벌어서 떳떳하게 살고 싶거든. 순자 할머니의 솔직한 답변에 동료들도 감동했습니다. 첫 월급을 받던 날 순자 할머니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비록 적은 금액이었지만 평생 처음으로 온전히 자신의 노동으로 번 돈이었거든요. 이게 진짜 내 돈이구나. 그 돈으로 순자 할머니는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사줬어요. 평생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사본 적이 없던 예쁜 옷 한 벌이었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1년쯤 되었을 때 큰아들 승호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설득하러 온 게 아니었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왜 왔니? 그냥 엄마 얼굴 보고 싶어서요. 승호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태도였어요. 엄마가 일하신다고 들었어요. 괜찮으세요? 응, 좋아. 내 힘으로 돈도 벌고 사람들도 만나고. 순자 할머니의 밝은 표정을 본 승호는 안심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엄마의 희생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네요. 됐다. 이제 와서 미안해할 게 뭐가 있니? 너도 내 가족 잘 챙기고 살아라. 순자 할머니는 더 이상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삶에 집중하고 싶었거든요. 승호는 1시간 정도 이야기하고 돌아갔습니다. 헤어질 때 용돈을 주려고 했지만 순자 할머니는 받지 않았어요. 엄마는 이제 스스로 벌어서 살아. 걱정하지 마. 몇 달 후에는 둘째 아들 승민도 왔습니다. 역시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엄마 건강하게 지내시는 것 같아 다행이에요. 응, 잘 지내고 있어. 혹시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고맙지만 괜찮다. 엄마는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아들들의 변화를 보며 순자 할머니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자식들이 어머니를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해 주는 것 같았거든요. 마트에서 일한 지 2년째 되던 해 순자 할머니는 특별한 인연을 만났습니다. 단골 손님 중 한 분이었던 이춘식 할아버지였어요. 춘식 할아버지는 78세의 호랍이었습니다. 부인을 3년 전에 먼저 보내고 혼자 살고 있었거든요. 매일 마트에 와서 간단한 반찬거리를 사가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할머니 오늘도 수고 많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뭘 사가세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춘식 할아버지는 예의 바르고 따뜻한 분이었어요. 어느 날 춘식 할아버지가 마트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시자고 제안했습니다. 할머니도 일 끝나시면 시간 있으실 때 차 한 잔 어때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순자 할머니는 거절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동네 이웃으로서 친해지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춘식 할아버지도 비슷한 처지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평생 부인에게만 의존해서 살다가 혼자가 되니까 모든 게 서툴렀거든요. 저도 요리 같은 거 전혀 못해요. 늘 집사람이 다 해줬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세요? 배우려고 노력은 하는데 쉽지 않네요. 계란 후라이도 태워 먹고. 춘식 할아버지의 솔직한 고백에 순자 할머니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종종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는 좋은 친구가 되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춘식 할아버지와의 관계는 단순한 친구 사이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느끼고 있었지만 쉽게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어요. 순자 씨, 저와 함께 시장 구경 가실래요? 시장 구경이요? 네, 혼자 다니기엔 좀 쓸쓸해서요. 춘식 할아버지의 제안에 순자 할머니는 고민했습니다. 이제까지와는 다른 느낌의 제안이었거든요.
하지만 거절할 이유는 없었어요. 둘 다 혼자 사는 처지의 좋은 친구 사이인데 함께 시장 보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시장에서 함께 장을 보는 두 사람의 모습은 자연스러웠습니다. 춘식 할아버지는 순자 할머니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며 생활의 지혜를 배웠고 순자 할머니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하는 즐거움을 느꼈어요. 순자 씨 덕분에 살림이 늘었네요. 별 말씀을요. 저도 춘식 씨와 이야기하니까 재미있어요. 어느 날 춘식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순자 씨, 저희 나이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까요? 새로운 시작이요? 네. 혼자 사는 게 가끔 외로워서요. 순자 씨는 어떠세요? 순자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혼자 사는 게 자유롭고 좋긴 했지만 가끔 외로움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글쎄요. 저는 이제 막 혼자 사는 맛을 알았는데. 아, 그렇죠.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아니에요. 생각해 볼게요.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춘식 할아버지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75세의 나이에 새로운 사랑이라는 게 가능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자식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평생 남들 눈치만 보며 살았는데 이제까지 와서도 남들 시선을 의식해야 할까요? 나는 이제 김순자야. 김순자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닌가? 며칠 후 순자 할머니는 춘식 할아버지에게 답을 주었습니다. 춘식 씨, 저희 천천히 알아가요. 급할 거 없잖아요. 춘식 할아버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자 씨. 정말 감사해요. 그날부터 두 사람은 더욱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함께 산책도 하고 영화도 보고 가끔은 간단한 여행도 다녔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있긴 했지만 순자 할머니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행복이 더 중요했거든요. 하지만 아들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어머니에게 새로운 남자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은 승호와 승민은 크게 당황했어요. 엄마, 정말이에요? 남자친구가 생겼다고요? 큰아들 승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남자친구라고 하기엔 나이가 좀 많지 않니? 그냥 좋은 분이야. 하지만 엄마, 아버지랑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얼마나 됐다고? 2년이 넘었는데 그것도 짧니? 순자 할머니의 반박에 승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둘째 아들 승민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그래도 좀 조심스럽지 않으세요? 세상에 나쁜 사람도 많은데. 승민아, 엄마가 75년을 살면서 사람 보는 눈이 없겠니? 그런 게 아니라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 봐서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엄마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니니? 아들들은 어머니의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워했습니다. 평생 희생만 하던 어머니가 이제는 자신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모습이 낯설었거든요.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자신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춘식 할아버지와 만난 지 1년쯤 되었을 때 두 사람은 함께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결혼까지는 아니더라도 동거를 하자는 거였어요. 순자 씨, 우리 같이 살아요. 각자 집에서 혼자 사는 것보다 함께 사는 게 경제적으로도 좋고 그런 것보다는 외로우니까 그런 거죠. 네, 솔직히 말하면 그래요. 춘식 할아버지의 솔직함이 좋았습니다. 변명이나 핑계 대지 않고 진심을 말하는 모습에서 신뢰가 느껴졌어요. 두 사람은 순자 할머니의 원룸보다 조금 큰 투룸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각자의 방을 가지면서도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함께 살기 시작한 후 순자 할머니는 또 다른 행복을 발견했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서만 요리했는데 이제는 서로를 위해 요리하는 즐거움이 있었거든요. 춘식 할아버지도 순자 할머니를 위해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만수 할아버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순자야, 설거지는 내가 할게. 너는 쉬어. 청소는 같이 하자. 혼자 하면 힘들어.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관계였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춘식 할아버지와 함께 산 지 6개월쯤 되었을 때 순자 할머니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가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요. 두 사람은 서로의 과거를 모두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힘들었던 결혼 생활도 춘식 할아버지의 아내에 대한 그리움도 모두 말이에요. 순자야, 나는 내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도와준 것 같아 고마워. 나도 고마워. 춘식이를 만나서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 두 사람의 사랑은 젊은 이들의 열정적인 사랑과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더 깊고 성숙한 사랑이었어요.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가자는 약속 같은 사랑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점차 두 사람의 관계를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마트 동료들은 순자 할머니가 더욱 밝아진 모습을 보며 축복해 주었습니다. 순자 언니 정말 좋아 보여요. 사랑받는 여자는 달라도 확실히 달라. 고마워. 나도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들도 점차 어머니의 선택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어느 날 큰아들 승호가 춘식 할아버지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리고 춘식 할아버지께서도 안녕하세요. 승호가 춘식 할아버지에게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이제는 어머니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의미였어요. 승호 씨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을 잘 모시겠습니다. 춘식 할아버지도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 어머니가 행복하시면 저희도 좋아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 순간 순자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선택을 인정해 주는 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둘째 아들 승민도 나중에 찾아와서 춘식 할아버지와 인사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어요. 어머니가 웃으시는 모습을 오랜만에 보네요. 승민의 말에 순자 할머니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엄마는 지금이 가장 행복해. 춘식 할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순자 할머니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꿈이라는 걸 꿔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하고 싶은 일들이 생겼어요. 춘식아, 우리 여행 좀 다닐까? 여행? 좋지. 어디로 가고 싶어? 제주도 가보고 싶어. 평생 제주도 구경 한번 못 해봤거든. 그럼 제주도로 가자. 언제든 좋아. 두 사람은 여행 계획을 세우며 들뜬 마음이 되었습니다. 마치 신혼부부 같은 기분이었어요. 제주도 여행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처음 보는 바다에 감탄했고 춘식 할아버지는 그런 순자 할머니를 보며 행복해했어요. 와, 바다가 정말 넓구나. TV에서만 보던 게 이렇게 크다니. 순자야, 우리 사진 찍자. 두 사람은 바닷가에서 손을 잡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75세와 78세의 나이에 찍은 첫 데이트 사진이었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후 순자 할머니는 더 많은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춘식아, 우리 작은 카페라도 해볼까? 카페? 우리가? 응, 작은 동네 카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편하게 와서 차 마시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곳 말이야. 춘식 할아버지는 순자 할머니의 아이디어에 흥미를 보였습니다. 재미있겠네. 한번 알아보자. 두 사람은 정말로 작은 카페를 시작했습니다. 동네 상가 한 귀퉁이에 있는 작은 공간을 얻어서 순자네 카페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인테리어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아늑했습니다. 춘식 할아버지가 직접 만든 나무 테이블들과 순자 할머니가 선택한 따뜻한 조명이 어우러진 공간이었어요. 메뉴도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커피, 차, 그리고 순자 할머니가 직접 만든 간단한 디저트들이 전부였어요. 할머니, 여기 커피 정말 맛있어요. 할아버지, 케이크도 직접 만드세요. 손님들의 칭찬에 순자 할머니는 뿌듯했습니다. 평생 가족들만 위해 요리했는데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 수 있게 되었거든요. 카페는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사랑방 역할을 했습니다. 오후가 되면 비슷한 나이대의 분들이 모여서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순자 씨 정말 용기 있으셔.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하시다니. 별거 아니에요.
하고 싶은 걸 하는 것뿐이에요.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도 용기를 주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거든요. 카페를 운영하면서 가끔 순자 할머니는 과거를 돌아보곤 했습니다. 만수 할아버지와의 50년 결혼 생활, 그리고 지금의 춘식 할아버지와의 관계를 비교해 보면서 말이에요. 내가 그때 좀 더 당당했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의 최선이었고 지금은 지금의 최선이었거든요. 어느 날 뜻밖의 만수 할아버지가 카페에 찾아왔습니다. 이혼한 지 3년 만의 만남이었어요. 여보. 아니 순자 씨. 만수 할아버지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떻게 왔어요? 그냥 어떻게 지내나 싶어서. 두 사람은 카페 구석 테이블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잘 지내는 것 같네. 행복해 보여. 네, 행복해요. 만수 할아버지는 순자 할머니의 밝은 표정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내가 많이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당신도 당신 나름대로 최선이었을 거예요. 순자 할머니의 담담한 반응에 만수 할아버지는 더욱 미안함을 느꼈어요. 그래도 정말 미안해. 그때 좀 더 잘했으면. 됐어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두 사람은 1시간 정도 이야기한 후 헤어졌습니다. 원망도 미움도 없는 그냥 담담한 작별이었어요. 만수 할아버지가 간 후 춘식 할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힘들지 않았어? 아니야, 괜찮아. 오히려 후련해. 순자 할머니는 정말로 괜찮았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에 충실하고 싶었거든요. 춘식아 고마워. 뭐가? 내가 나 자신을 찾을 수 있게 해줘서. 내가 뭘 했다고. 순자가 스스로 한 일이야. 춘식 할아버지의 말이 맞았습니다. 결국은 순자 할머니 자신이 스스로를 찾은 거였어요.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김순자 정말 잘 살았어. 거울 속의 할머니는 주름은 많았지만 눈빛이 밝았습니다. 젊었을 때보다도 더 생기 있어 보였어요. 카페에서 만나는 후배 세대 여성들에게 순자 할머니는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곤 했습니다. 언니, 저도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해요. 50대 주부가 하소연했습니다. 그래? 많이 힘들지? 네, 아무리 해도 만족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남편도 시어머니 편만 들고. 그럼 당신 생각은 어때? 당신은 어떻게 하고 싶어? 순자 할머니의 질문에 그 주부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물어보는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저는 인정받고 싶어요. 제가 하는 일들을 고마워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렇게 말해봐. 당신 마음을 표현해봐. 그런데 그러면 갈등이 생기잖아요. 갈등이 무서워서 평생 참고 살 거야? 순자 할머니의 직설적인 말에 그 주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언니처럼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용기가 아니라 필요야.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가 오면 자연스럽게 변하게 돼. 순자 할머니의 조언은 단순했지만 진실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심이었거든요. 어느 날 큰며느리 미영이 카페에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와 제대로 이야기해 본 적이 거의 없었는데 용기를 내어 찾아온 거였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서 와. 앉아. 미영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네요. 됐다. 이제 와서 뭘. 아니에요.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집 나가신 후에 제가 명절 준비를 해보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미영의 고백에 순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알았구나. 네, 그래서 더욱 죄송해요. 그리고 어머니가 지금 행복해 보이셔서 다행이에요. 고맙다. 미영과의 대화는 순자 할머니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소통하지 못했던 며느리와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거든요. 어머니 앞으로는 자주 뵙겠어요. 그리고 어머니 날에는 제가 뭔가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 것보다 너 자신을 위해 살아. 나처럼 참고만 살지 말고. 순자 할머니의 조언에 미영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페를 시작한 지 2년째 되던 해 순자 할머니는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독립되었고 정서적으로도 안정되었고 새로운 사랑도 찾았어요. 무엇보다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 눈치를 보지 않았어요. 춘식아, 우리 내년에는 유럽 여행 어때? 유럽? 좋지. 가고 싶었어. 그럼 돈 모아보자. 우리 나이에도 유럽 여행할 수 있어. 두 사람의 대화는 꿈으로 가득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어요. 주변 사람들도 순자 할머니의 변화를 신기해했습니다. 순자 언니 정말 다른 사람 같아요. 예전에는 말도 별로 안 하시더니. 그때는 할 말이 없었어. 이제는 하고 싶은 말이 많아졌어. 마트 동료의 말에 순자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순자 할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소극적이고 순종적이던 예전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대신 당당하고 적극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느 해 봄날 순자 할머니는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래전 친구로부터 온 연락이었어요. 순자야, 우리 고등학교 동창회 한다는데 올 수 있니? 고등학교 졸업 후 60년 만에 동창회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엄두도 못 냈을 일이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가야지. 친구들 얼굴도 궁금하고. 동창회장에서 만난 친구들은 모두 할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만큼 생기 넘치는 사람은 드물었어요. 야, 순자야. 너 정말 젊어 보인다. 무슨 비결이 있니? 친구들의 질문에 순자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늦게라도 내 이름으로 살기 시작했어. 무슨 소리야? 평생 남의 이름으로만 살았는데 이제는 김순자로 살고 있어. 순자 할머니의 말에 친구들은 감동했습니다. 비슷한 처지에서 살아온 사람들이었기에 그 의미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자 할머니는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60년 만에 만난 친구들 중에 자신이 가장 행복해 보였다는 걸 확인했거든요. 순자야, 어땠어? 춘식 할아버지가 궁금해했습니다. 좋았어. 친구들이 부러워하더라. 뭘? 내가 행복해 보인다고. 춘식 할아버지는 순자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순자 만나서 정말 행복해. 나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만난 진정한 사랑이었어요.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일기를 썼습니다. 몇 년 전부터 시작한 습관이었어요. 오늘 동창회에서 깨달은 것. 나는 정말 잘 선택했다. 비록 늦었지만 용기를 내서 정말 다행이다. 앞으로 남은 시간도 김순자로 당당하게 살겠다. 그로부터 5년이 더 지났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80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카페는 동네 명소가 되었고 춘식 할아버지와의 사랑도 더욱 깊어졌어요. 자식들과의 관계도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순자 할머니는 더 이상 누구의 소유물이 아니었습니다. 온전히 자기 자신이었어요. 어느 날 손녀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예요? 순자 할머니는 잠시 생각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지금이야. 지금요? 응, 지금. 내가 나로 살고 있는 지금이 가장 행복해. 손녀는 할머니의 말을 이해하기 어려워했지만 할머니의 환한 미소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새벽녘 기차역에서 작은 가방 하나 들고 떠났던 그날로부터 8년이 지났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정말로 김순자가 되었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김순자.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의 여성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인사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김순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길.
거울 속의 할머니는 주름살이 더 늘었지만 눈빛만은 더욱 맑아져 있었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찾은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할머니의 늦은 각성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해요. 과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름으로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기대, 사회의 시선에 맞춰 살고 있을까요?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72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가치를 가진 소중한 존재라는 것, 그리고 그 가치를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순자 할머니가 평생 참아온 것들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인간으로서의 존중과 인정을 받을 권리가 있었던 거죠. 비록 늦었지만 그 권리를 찾은 순자 할머니의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여러분,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여러분의 어머니, 할머니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으셨나요? 아니면 지금의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이지 않으셨나요?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경험담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많은 여성들이 겪어온 현실을 대변합니다. 자신을 희생하며 가족을 위해 살아온 수많은 어머니들, 그리고 지금도 어딘가에서 참고 견디며 살아가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정한 의미는 너무 늦은 것은 없다는 희망의 메시지에 있습니다. 72세에 시작한 순자 할머니의 새로운 인생처럼 우리의 인생에는 언제든 새로운 장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각자의 이름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부속품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 말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살고 계시지는 않나요?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참고만 계시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김순자 할머니의 용기를 기억해 주세요. 비록 조금 늦더라도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결코 이기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순자 할머니가 새벽 기차역에서 중얼거렸던 그 말을 다시 한번 들려드리며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이름은 이제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김순자다.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여러분은 정말로 그 이름으로 살고 계신가요?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도 자신만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만의 이름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도 벌어지고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